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보좌관을 하기 전에, 물론 이광재 의원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지만 안희정 씨는 원래 이철이라는 이철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철 의원 보좌관이었지만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서 이철 의원 보좌관 중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니까는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후에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한 케이스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이 책사라면 안희정 의원은 거기서 행동대원 역할을 했다 하는 게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결국 이광재 씨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광재 씨는 감옥 가는 일이 없었고요. 안희정 씨가 감옥을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노무현 씨가 안희정 씨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생전에 미안해했다는 것은 이미 뉴스로 많이 익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씨가 감옥을 또 갔죠. 다시 갔습니다. 먼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빚진 감옥이라면 이번에는 사생활 문제로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감옥행은. 그래서 이 감옥행을 지켜봤던 안희정 씨를 수행했던 그 비서가 최근 JTBC를 통해서 안희정 씨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안희정 가문 몰락 기록한 문상철이라는 사람이 비서관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현재 진행형이다. 안희정 씨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JTBC가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6일 첫 선을 보인 탐사 코너,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취재하는 뉴스 B 시간입니다. 뉴스 A는 정통 뉴스라면 B 뉴스라는 소리죠.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지켜본 한 보좌관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JTBC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 씨를 도왔던, 성폭력을 폭로한 그 여성 김 씨를 도왔던 문상철 비서관, 7년간 안 지사의 곁에서 일하던 그의 부상과 몰락을 지켜본 소회를 기록해 현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 청중이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에게 질문합니다. 공직자 면접에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는 겁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대한 대답 대신 누군가를 연단으로 불러냅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 대목에서 산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젊은 날 육사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가 면접 때 일부 정치 군인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굉장히 정직한 대답을 했다가, 참고로 이 친구는 군인 집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권에 물들 확률이 없던 친구예요. 문상철 비서관, 이럴 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 비서관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한 겁니다. 객석에서 단숨에 뛰어간 문 씨가 말합니다. 제 신념을 대답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 지사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말하겠다던 문 씨는 어떻게 됐을까? 안 지사와 202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던 문 씨는 비서관이죠. 충남도청 근무 당시 안 지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갔다고 해상했습니다. 지도자가 그 조직을 장악해야 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본 조직에 있던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특히 그 도움은 의전 조직에 계신 분들이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어가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임금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제안해버리면 지도자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에 치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를 물들게 하고 생각을 바꿔나갑니다. 안 전 지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는 의전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를 모시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의전이라고 불리고,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전이 최고의 의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안 전 지사는 농사를 짓는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운동 후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전이 만든 이미지를 바탕으로 팬덤도 형성됐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목적이 투영된 팬덤은 안 전 지사를 더 고립시켰다고 문 씨는 말합니다. 정치인의 팬덤에 의지하는 것, 문 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팬덤을 운영하는 분들이 선을 긋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서로의 욕망이 결합되면서 팬덤 정치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전 지사가 또 강조했던 것은 안희정 가문 구축이었습니다. 서로를 직책으로 부르지 않고 무조건 형 누나로 부르라고 강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누구 가문으로 불리는 그런 정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정치의 잘못에 직언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 가문의 문제를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발판으로 문 씨는 여의도 중진의원의 보좌진이 됐지만 2018년 3월 김지은 씨의 성폭력 고발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김 씨를 도와준 몇 안 되는 안 지사의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불의의 깃발을 들였다는 것이죠. 안희정 지사의 참모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일할 거여서 그 부분을, 성폭력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상식과 책임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미투를 기획했다는 음해와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20여 군데서 거절을 당했고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가 그분들께 묻고 싶은 건 음모론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의 기획서를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가해자 편에서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의 서사만 비교해 보셔도 지금도 이걸 기획수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본인이 아니면 말고식에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지금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그분들께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침묵을 지켰던 문 씨는 최근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희정 성폭행 검찰 수사 당시에는 김상훈이라는 코드 네임으로 불렀죠. 제가 겪은 경험은 사유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우리가 함께 기록하고 생각해 봐야 될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 출간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책 내용의 민감성,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출판사 몇 곳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문 씨는 이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걸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는 수많은 2차 가해자들이 등장하고 이 사건을 마치 개인 간의 문제로 삼아서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를 도왔던 선택 이후 5년,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지 물었습니다. 사관학교 지원했을 때도 신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육사 교정의 전두환 생도대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를 지시하는 가두 행진을 이끌고 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지지하는 가주 행진을 그 사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면접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원칙은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국권이 앞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